You are watching on Go Back Sue World now. 얼마 전 문재인 전 대통령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가 매우 개탄스럽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경제와 안보,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나라, 한미 동맹을 아무리 중시하더라도 그 다음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군사, 경제, 산업, 기술 등 거의 전 분야에서 치열한 패권 경쟁 중입니다. 그의 말대로 미국이 1순위, 중국이 2순위라면 상식적으로 어느 편에 서야 하겠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 중에서 중국과의 장기적이며 상호 호혜적인 경제 협력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동안 부동산에 기대어 성장하던 중국 경제는 이제 난파 직전입니다. 미국과 혈전을 벌이고 외국인들에게까지 강력한 공산당식 제재를 가하는데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이미 수많은 외국 자금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인민을 위한 복지를 줄여가며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 증강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공산당식 부정부패로 인해 탐욕스러운 군부 권력층만 배를 불렸을 뿐입니다. 이러는 사이 인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빈곤해지고 있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 외교를 하겠다는 건 애초에 꿈속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우리에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첫째, 중국은 우리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깝습니다. 북한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조선족을 앞세워 북한을 자국으로 흡수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보다 북한이 더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위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4월 미중 정상회담 당시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적극적으로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자신들의 역사로 포함시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할 것입니다. 둘째, 중국은 국제협력, 공동부유, 공동발전에 적합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항상 자신들의 이익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분업을 통해 이익을 나누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우리의 산업을 모두 뺏어가려고 합니다. 미국의 기술을 바탕으로 시작된 우리 반도체 산업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을 먹여 살렸지만 중국은 호시탐탐, 각종 기술 탈취, 기술자 빼내기를 지속하며 우리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이미 시장 점유율에서 밀린 지 오래고 2차 전지 역시 중국과의 벌어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태양광 업계는 작년 12조 원, 철강은 6조 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내 수요가 없어 원가 이하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OCI, 하나솔루션은 이미 오랜 침체기를 겪고 있고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포스코의 고로마저도 멈춰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중국과 비교적 관계가 좋은 브라질, 태국 등의 개발 도상국들마저도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높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 지방정부가 진작에 퇴출당했어야 할 좀비 기업들에게 지속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경제 성장으로 자신들의 능력을 입증해야 하는 중국의 각 지방 책임자들에게 대형 제조업의 파산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던 재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좀비 기업들은 지금까지는 정부 보조금으로 버텨왔지만 결국 임계점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그때는 중국 내 제조업에 연쇄 부도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기업들 역시 중국의 덤핑 수출로 인해 큰 손실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중국의 공산주의는 우리를 해방시켜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해방은 자유롭게 민주주의를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독재 국가의 인민으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미국과 중국 어느 나라를 더 좋아하냐고 묻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저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중국 같은 나라에서 살기 원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뻔히 알면
그러면서도 전직 대통령이 우리의 우려를 단지 혐중 정서를 자극하는 행위로 보며 매우 개탄스럽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 우리 대한민국의 크나큰 비극입니다. 더불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친중 종북을 하며 선량한 국민들에게 구구라는 프레임을 씌우며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한국 사람이라면 감히 할 수 없는 행위를 일말의 망설임 없이 저지르고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요? 그리고 그들의 주장과는 어긋나게 그거와 가장 맞닿아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며 중국과 가까이 지내고자 하는 정치 집단 역시 구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구구는 바로 나치 독일입니다. 구구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강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입니다. 나치는 다문화주의 반대, 외국인 및 이민자를 배척하고 국가에 대한 충성을 강요했습니다. 중국은 국가대표급의 실력을 가진 운동선수가 아니라면 외국인의 기화를 거의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이민자를 배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중화 사상을 바탕으로 자국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국가를 이끌고 있는 당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둘째, 권위주의적 정치 성향입니다. 나치는 정부의 강력한 통제와 법 질서를 강조했습니다. 중국 역시 말이 방화벽으로 유튜브,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등을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인민은 감히 정부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왜 그런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유조차도 물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밑에서는 따르는 강력한 상명하복의 체제인 것이죠. 이를 단지 남의 일로만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한국에서도 국민들의 카카오톡 검열의 필요성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입니다. 중국이 공산주의를 표방하고 있기에 이건 해당이 없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중국이야말로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는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보유함으로써 계급 차이를 없애고 모두 평등해지자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이 평등한 사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권력이 공산당에 집중되어 중세시대 왕정이나 다름없습니다. 북한은 왕의 자리가 자칭 백두혈통으로 중국은 공산당으로 대체된 것이죠. 일각에서는 현재의 공산주의는 궁극적인 목표인 모든 사람의 평등을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직원이 대표이사에게 서울 사무실에서 부산으로 출장을 가겠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 일이 있어 전화해보니 의정부에 가 있고 3시간 뒤에 전화해보니 강원도에 있습니다. 언제 부산으로 갈 거냐고 물어보니 계속 가는 중이라고만 합니다. 애초에 부산으로 출장을 가는 게 사실이었다면 대전 혹은 대구 방향으로 갔어야죠. 물론 현실 세계에서 정책의 실행이나 국가의 전략은 단순한 자동차 운행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따라서 때로는 효과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우회해야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 요소를 반영한다 하더라도 지난 76년 동안 일관되게 모든 사람의 평등하고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회가 아니라 그냥 인민들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나라가 진정한 구구 국가인지 어렵지 않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국가와 친해지고 싶고 가까워지고 싶은 사람들이 바로 구구일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싫다고 한국 물건을 사질 않습니다.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쎄쎄. 내만 해도 쎄쎄. 가장 어리석은 건 한국 국민이면서 친중 종북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동시에 중국과 북한은 싫다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빨간색은 좋아하지만 적색은 싫다는 것이죠. 중학교만 나왔어도 빨간색과 적색은 글자만 다를 뿐 같은 색을 뜻하는 것이라는 걸 쉽게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오히려 자신에게 체면을 겁니다. 북중러의 서울지사와 다름없는
어림없는 그 정치 집단을 지지하고 있는 자신이 싫어서 그들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뉴스나 이야기가 나오면 재빨리 고개를 돌리는 것이죠. 일종의 인지 부조화를 겪고 있는 겁니다. 속으면서도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게 너무 초라하고 마음이 아파서 나는 속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자기 세뇌를 끝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이죠. 괜히 사이비 종교가 아직도 흥하는 게 아닙니다. 부디 그들이 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날이 어서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댓글을 통해 소중한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